이 시험은 단순히 내용 정리한 걸 암기하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건은 안녕하세요. 춤추는 나무의사 춤나무입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많은 지식을 얻게 돼서 해박해지시는 것을 원하신다면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온전히 나무의사 시험에 빨리 합격해서 노력과 시간을 덜기 위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종류에는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여부예요. 이것은 저번 시간에 다뤘으니 이것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을 치르셨다면 상대평가를 거치셨겠지만 나무의사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시험을 겪어보셨다면 대부분 절대평가 시험을 치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절대평가 시험에서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다른 시험과의 차이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내용입니다. 나무의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겪어온 시험들은 문제은행 형식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격증 시험이 절대평가이고 대부분의 절대평가 시험이 문제은행 형식이기 때문이에요. 쉬운 이해를 위해서 문제은행 형식을 비유하자면 색연필 감별사라는 자격증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00가지의 색연필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 색연필이 도대체 어떤 색깔인지 우리가 맞춰야 한다고 하면 100가지의 색연필의 색을 암기하면 되는 형식이에요. 자격증은 어떤 특정 수준의 문제를 맞출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지 경쟁을 붙여 선별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평가 중에 문제은행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상 문제집만 풀거나 내용 암기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도 합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을 거예요. 100가지의 색연필이 문제집이라고 하면 5가지 색연필이 바로 기출인 것이죠. 이 성공의 경험을 나무의사 시험에도 접목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이런 비유를 드렸어요. 나무의사 시험은 이러한 문제은행 형식이 아닙니다. 추후에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문제은행으로 삼을 기출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고 그 문제집의 문제 유형을 익힌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시험은 1년에 1차, 2차 한 사이클 2번 도는데 시험날이 되기 전에 출제위원분들께서 문제를 실제로 출제를 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출제위원분들의 머릿속의 지식을 문제로 낼까요? 아니면 시중에 문제집에 있는 누군가가 만든 문제를 출제를 할까요? 가능성이 매우 적겠죠. 출제위원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답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를 정의하자면 누군가에 의해서 반박당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으면서 학계에서 인정받은 지식을 통해 문제를 낸다면 좋겠죠.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논문입니다. 기본서라고 지칭하는 교재들은 모두 논문을 참고해서 만든 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문제를 만들고자 하는 출제위원분들께서는 논문을 참고한 교재를 그리고 수목생리학의 저자이신 이경준 교수님과 같은 학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가 집필한 교재를 참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 그대로 반박 불가이죠. 출제할 때 문장의 구조나 단어들을 너무 많이 바꿔버리거나 하면 그로 인해 저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기출을 보면 기본서에서 이러한 문장이 그대로 써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최근 기출 6회 4번 수목병리학 문제입니다. 1번과 5번에 빨간색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복수 정답 처리가 된 문제예요.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5번 먼저 보시면 방어벽 4번에는 나무에 상처가 생긴 후 만들어진 조직, 세포에 형성된다 라고 쓰여 있어요. 기본서 수목병리학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빨간색 체크된 부분을 보시면 키워드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1번이에요. 1번에는 방어벽 3번은
나이테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써 있어요. 기본서 수목병리학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 방어벽 3번은 부가 나이테를 따라 둘레 방향으로 라고 써 있죠. 사실상 기본서의 내용에는 부후가 나이테를 따르는 것이고 문제에서는 방어벽 3번이 나이테 방향으로 라고 말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끝난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출제자가 이 부분을 보고 문제를 출제하다가 놓친 부분이 있든 의도했든 간에 자주 쓰지 않는 나이테 방향이라는 표현을 이용한 것을 보면 기본서를 보고 출제한 것은 확실히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같은 6회 시험 57번 수목생리학입니다. 무기양분의 일반적 결핍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답은 보이는 것처럼 4번인데요. 얼마나 표현이 일치하는지 볼까요? 자, 1번 보시면 황의 결핍으로 어린 잎이 황화된다 라고 했어요. 수목생리학 기본서에는 이렇게 황의 결핍 파트에서 어린잎 전체가 황화 현상을 나타낸다고 써있네요. 다음 2번 가볼게요. 이는 산성토양에서 불용성이 되어 식물이 흡수하기 어렵다. 기본서 보시면 산성토양이라는 말 대신 pH 5 이하라는 말로 치환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3번과 5번 모두 이용하는 키워드가 모두 들어가 있고요. 정답인 4번을 한번 볼게요. 알칼리성 토양에서 잎의 황화 현상은 대부분 칼륨 부족 때문이다. 수목생리학 교재에서는 알칼리성 토양에서 황화 현상은 대개 철 부족 때문이라고 되어 있죠. 칼륨을 철로 바꾸기만 했어요. 표현은 동일한데 단어만 바꿔서 낸 문제죠. 이 문제는 정리해서 외우면 맞출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난이도가 낮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본서에서 예시로 드는 것을 중심으로 외운다면 적중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출제자가 기본서로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면 나올 수 없는 복수정답 이슈였고, 두 번째 문제는 기출이 책의 어순과 용어를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첫 영상에서 누군가가 좋다는 교재 아무거나 사지 말고 기본서를 보시라고 추천드린 이유입니다. 뭔가 기본서로 공부하라고 추천을 드리면 요즘 잘 되어 있는 책이 많은데 너무 정석적으로만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기본서가 아닌 교재로 공부를 하신 분들과 기본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나중에 기출이 나오고 난 후의 반응을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아까 봤었던 6회차 시험 수목병리학 4번입니다. 아까 정답인 1번과 5번만 체크를 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오답으로 골랐던 4번을 한번 보실게요. 코디트 이론의 주된 내용은 부우제와 건전제 경계에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데, 기본서에는 코디트 이론의 핵심 내용이 부우제가 아니라 부 바깥쪽, 부 외측에 존재하는 변색제와 건전제의 경계에 방어벽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본서를 읽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본서를 읽지 않고 코디트 이론을 개념서나 정리본으로 공부한 사람은 부우되는 과정을 공부할 때 1, 2, 3, 4단계로 나누어서 부우되는 방향과 그것을 막는 장벽의 방향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4번은 당연히 맞는 말처럼 보이면서 단어 하나 가지고 장난을 친 문제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복수정답 논란이 있지만 그 어떤 문제보다 기본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최신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시험은 합격하는 것이지 출제위원분들을 비난하고 그분들의 잘못을 짚어내기 위한 노력을 가지는 것은 시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순일 수는 있지만 수험생 스스로에게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이 굉장히 심플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제위원분들이 참고할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시험장에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위원분들과의 결투가 아니라 편안한 대화를 하고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정리해놓은 정리본이나 교재, 자료만 가지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 혹은 문제풀이를 많이 해서 양치기로 합격하려는 생각은 쉬운 공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합격을 하는데 빠른 공부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시험은 단순히 내용 정리한 걸 암기하거나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건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기본서의 언어에 얼마나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었는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서나 정리본은 어디까지나 학습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이룰 수 있다는 점, 시작도 기본서, 끝도 기본서 꼭 기억해주세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러한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풀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인가? 정답은 문제풀이의 용도를 제대로 알고 쓰면 좋고 문제를 많이 푸는데 급급하면 안 하니만 못하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 주제로 문제풀이와 기출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문제를 푼다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기출이 얼마 쌓여있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기출의 중요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실제로 사부목부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본 제가 2개월 만에 나무이사 1차 시험을 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다음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남을 믿기보다는 스스로를 믿는 그런 수험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믿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들 꾸준히 올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춤나무였습니다.